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죠, 그죠? 며칠 전만 하더라도, 서울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2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어서, 야, 이거, 가을 맞나? 11월 맞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어느새, 영하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낮에도 4, 5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상당히 쌀쌀합니다. 이제 외투를 입고 본격적으로 겨울을 맞이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정말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그죠? 금방 더웠다가 금방 추웠다가 이러고 있는데, 주식시장도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발표가 되면서 지수가 알다시피 130포인트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화, 수, 목, 금까지 나흘 동안 지수는 상승폭을 다 까먹고 어떻게 본다면 원위치에 돌아섰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참 허탈하기도 하고요. 날씨가 하루 더웠다가 다시 스산한 가을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공매도로 인한 약발은 이미 사라진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그동안 저는 낙관론에서 비관론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만은,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로 낙관론자가, 그죠? 비관론으로 바꿀 때, 그때가 바닥이다 라고 했던데, 진짜로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수가 약간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주가가 오르지 않겠냐라는 낙관론에 많이 기울었다면,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비관론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그래도 공매도 덕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보다시피 최소한 그래도 하다못해 기준선 위로는 올라갔죠. 그죠? 기준선 위로 올라와 있죠. 따라서 기준선 위로, 빨간 색깔로 나옵니까? 까만 색깔로 바뀌어가지고, 기준선 위로는 올라간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은 기준선 아래로 처박혔던 때 이후에 내내 하락세가 지금은 그래도 반등하리라고 기대는 할 수 있죠. 그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반등은 할 거다. 그죠? 반등할 거다. RSI도 과거에도 RSI가 30선 밑에 있다가 30선 위로 올랐을 때, 그때가 단기적으로 매수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냐. 그죠? 이처럼. 그래서 반등은 나타날 거다. 근데 과연 이게 반등으로 끝날지 아니면은 추세적 상승으로 바뀔지는 알 수 있다고 잘 모른다 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반등을 할 거야.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럽다. 그죠? 조심스럽다 하는 입장을 그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심스럽다 하는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사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적극적으로 팔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둘 다 아니고, 여전히 기존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아직은 시장이 관망하는 태도가 좋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우리의 종종 사람들이 그렇게 갈팡질팡하냐, 그죠? 갈팡질팡하냐, 왔다 갔다 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만은, 갈팡질팡 왔다 갔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관성,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했죠. 그죠? 일관성을 가지면은 사람이 지조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주식에서 일관성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주식은 샀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잘못하면은 하락세의 와중에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잘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나쁜 이야기일지 몰라도 조변 섞게,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주가가 오를 때는 상승세, 내릴 때는 하락세에 따라서 추세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것이, 그게 앞으로 내내 이 시장에서, 살벌한 시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이런 시장에서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조변석기 할지라도 뭔가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원칙이 뭡니까? 일목균형표에서 써놨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단은 하락,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은 일단은 매수. 다만 우리가 완벽하게 상승세가 되기 위해서는 구름 위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죠? 얘도 구름 위로 올라갈 때까지는 아직은 시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상승이라고 말하기에는 성급하다. 그죠? 다만, 구름 밑으로 처박히고 기준선 밑으로 처박힐 때에 비해서 그래도 뭐 공매든지 뭐든 간에 기준선 위로 올라선 상태다 보니까 일단은 기준선을 믿고 시장에 대해서 유보적이지만 약간은 빠지건 반등세가 더 지속될 거로 봐야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참고로 우리 후행 스팬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후행 스팬. 이 후행 스팬입니다. 여기 후행 스팬인데, 후행 스팬과 26일 전에 캔들과 만날 때 이것이 종종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후행 스팬이 반등하다가 이 캔들을 만나서 하락했죠. 반등하다가 캔들을 만나서 하락했죠. 캔들이 뭐로 작용하고 있죠?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때. 보이십니까? 그죠? 이번에 어떻습니까? 반등하다가 후행 스팬이 캔들을 만나서 저항선을 만나서 하락했죠. 이 후행 스팬이라는 것은 기존의 주가를 26일 뒤로 미룬 것이다 보니까 후행 스팬이 캔들의 저항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바로 이 점에서 저항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물론 그 다음날 주가가 이렇게 반등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주가가 더 올라갔다 하면 후행 스팬에 캔들을 뚫고 올라간 것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 구름의 저항 말고는 위 저항이 없습니다만은 보다시피 주가가 두드러졌고 이것은 후행 스팬이 캔들의 저항을 받은 것이니까 한동안 하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여지죠. 자, 지금 어떤가요? 후행 스팬이 캔들을 만났죠. 그러니까 캔들 밑에서 후행 스팬이 올라갈 때는 후행 스팬과 캔들에서 캔들이 저항이 됩니다만은 예컨대 후행 스팬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캔들을 만나게 된다면 이 캔들이 뭐가 됩니까? 지지의 역할을 하죠. 그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캔들이 지지의 역할을 할 거다. 따라서 반등이 예상된다. 다만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그죠? 이런 상황에서 캔들과 26 후행 스팬의 관계를 본다면 앞으로 이번 주에는 후행 스팬이 캔들과 붙어서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캔들이 지지가 되면서 동시에 올라갈수록 위쪽에서 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레벨 안에서, 그죠? 대략적으로 봐서 2480 정도 되나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2400 정도 될 텐데 이 범위안에서 이번 주에는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점점점 이제 구름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 구름을 뚫어내느냐 아니면 여기처럼, 그죠? 구름의 저항을 받고 다시 밀리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그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다면 우리는 모든 반등에 대한 희망을 잃고 다시 하락으로 처박히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간다면 야호, 이제는 반등이 아니라, 그죠? 본격적인 상승세라라고 믿어도 되겠죠. 그죠? 어디까지는 비가돈 이야기하더니 다시 낙관론이냐? 조변석계, 그야말로 기준선에 따라서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있으면은 상승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준선 아래쪽에 있으면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는데 주가가 기준선을 넘기고 구름을 넘길 때 그때는 낙관해도 괜찮다. 그래서 입장을 일관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름대로 원칙에 따라서 거래하는 것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번 주 어떻게 된다고요? 후행 스팬과 캔들이 만나면서 다시 깨끗하게 그려볼까요? 후행 스팬과 캔들이 만나면서 요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후행 스팬과 캔들이 만나면서 주가가 이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겠고 점점점 구름의 정을 의식하게 되는 그런 사태. 그러니까 좀 더 반등은 이어질 거다.
다만 추세적 상승이 될지는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 코스피 말고 다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주에 제가 반등할 거다, 그죠? 반등할 거다라고 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 대 원화 환율이 현재 완벽하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하락세가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이 하락하는 한 그래서 주가는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이 구름에서 그죠? 구름에서 완벽하게 구름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이 구름 밑으로만 처박히다 그러면은 계속 하락세가 이어질 테니까 그죠? 하락세가 이어질 테니까 주가는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기대가 할 수 있었겠는데 잘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해필이면 절묘하게도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그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코스피 지수도 급등했다가 이렇게 추락하는 달러 대 원화 환율과 반대로 그죠? 환율은 폭락했다가 구름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었으니까 이게 환율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그 반대로 그죠? 반대로 급등했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자, 저는 계속해서 반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근데 요는 월요일쯤에 다시 환율이 밀려가지고 사실은 해외 시장에서 뉴욕에서 NDF 여기의 시장에서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소폭 올랐어요. 한 40전인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에도 달러 대 원화 환율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하겠죠. 하지만 이 구름대의 하단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환율이 옆으로만 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구름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죠? 현재로 봐서는 기준선을 무너뜨린 상태에서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구름 밖으로만 달러 대 원화 환율이 떨어진다면 본격적인 하락세이니 그럴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도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구름을 넘어서서 이 구름의 지지가 저항이 예상됩니다만은 이 구름의 저항을 넘고 다시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도 되지 않겠냐.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것 가지고 셀레바를 떨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현재는 기준선 위에 있다는 걸 가지고 일단은 여전히 좀 낙관하기보다는 유보적이지만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가 보자. 뭐 그런 말씀을 달러 대 원화 환율을 가지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는 어떻습니까? 달러 대 원화 환율이 영향을 미치는 달러 인덱스는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더 떨어져 가지고 그죠? 구름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달러 인덱스는 구름 상단의 지지를 받고 돌아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는 이제 반등하니까 후행 스팬은 캔들의 정을 받겠죠. 보이십니까? 달러 인덱스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후행 스팬 나름대로 캔들의 저항을 받겠고, 환율은 환율대로 달러 인덱스는 기준선의 저항을 받을 테니까, 이 저항을 여하히 이겨낼 건지, 아니면은 결국은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밀리면 달러 대 원화 환율에는 긍정적인 되겠죠. 하락할 거니까. 그죠? 달러 인덱스도 저항과 후행 스팬과 캔들과의 관계가 중요해 보이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 막강한 저항선을 후행 스팬이 뚫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서 달러 인덱스는 이 여기를 넘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죠? 이렇게 내려가는 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외 또 하나 반등을 예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가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영향력인데, 그죠? 외국인들이야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하는 그런 경향이 많죠, 그죠? 이게 나스닥 지수입니다. 어떻습니까? 얘는 기준선 넘기고요. 구름의 저항도 쉽게 넘기고 구름 위로 올라갔죠, 그죠? 따라서 후행 스팬도 여기서 저항을 별로 받지 않고 구름 위로 올라와 버렸죠. 그죠? 따라서 현재로 봐서는 나스닥 지수는 이제는 다시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렇다면 나스닥 지수가 본격적인 상승세라 그러면 코스피도 뭐 나쁘지 않아 보인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워낙 14,000억 나스닥 100입니다만
10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상승세가 가팔랐으니까, 이 기다란 짱대 양설이 나타난 상태이다 보니까, 더구나 구름을 벗어난 상태이다 보니까 나스닥 지수는 다음 주에는 구름을 벗어나서 계속 상승하기보다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구름을 벗어났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저항을 받고 지지를 테스트하고, 그죠? 지지를 테스트하고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일 거다가 되고요.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주춤거리니 다음 주에는 제가 코스피 지수 어떻게 움직인다고 2400에서 대개 2484에서 왔다 갔다 할 거다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죠. 그죠? 자, 뭐 얼마 전까지 시장은 상당히 비관스러웠습니다만, 그래도 뭐 죽어난 법은 없는지 조금씩 어디선가 환율도 그렇고, 그죠? 뭐 여러 가지로 돌아서는 모습인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무슨 원칙이죠? 기준선 넘겨면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구름을 넘어서면은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세, 그때 가서 매수에 참여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럼 구름을 넘었다 그래서 바로 매수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구름을 넘긴 주가가 바로 가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보통 어떻게 됩니까? 구름을 넘겼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테스트해보고 가는 거니까, 구름을 넘기고 나서 구름을 테스트하는 이 와중에 여기가 절호의 뭡니까? 매수의 타이밍이다. 확실하게, 그죠?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보셔도 되니까, 언제라도 매수할 기회는 있으니까, 지금 아니면 매수해야 된다. 라고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지 않겠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런 정도까지 말씀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뭐, 든든한 옷 입고 다니시고요. 그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